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 여러 흉흉한 이슈들도 좀 많았고 또 독일의 도이치뱅크 우려로 인한 유럽 증시 하락과 미 증시 반등 속에 참 긴가민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가 오늘 출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시장 미국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출발을 하다 보니 시가는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사실 시가는 괜찮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장중 수급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에서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모습이 장중 내내 이어졌었는데요. 최근 시장 자체의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의 수급이 강한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각 업종 파트별로 유의미한 이 해자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 간 그리고 종목 그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주 소수의 종목군들이 과열 양성을 띠면서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 이 안에서 그런 변동성 매매를 잘 하신다면 또 높은 수익률도 볼 수 있는 시장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참 봄 감기가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니까 거의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빨리 나아서 좀 기침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끄는 코스닥 시장 IRA 미국의 IRA 세부한 발표가 단기 고점 트리거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좀 시장을 앞으로 좀 지켜볼 계획이고요. 시장 악재를 이겨내며 올라가는 시장이나 오늘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직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오늘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 외국인의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말 그대로 프로그램 매수로 기계적인 부분에서 신고가가 나오니까 그 기계들이 신고가에서 프로그램을 사버리면서 올려 치는 흐름이 요새 시장의 패턴인지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이제 EM 플러스가 그런 모습이었고 포스코 엠텍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강원에너지야 삼성 SDI 콜테스트 통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 여러 종목군들이 오늘 참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시장 다 보면 명확하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올랐는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정도 내에서만 흐름이 좋았을 뿐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종합을 보면요. 사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나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하였고 코스피는 강보합,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양 시작 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죠. 사실 사실 이걸로 놓고 보면 이제 시간 타입을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던 그러니까 장중 지속적으로 이 캡처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9시 10분 정도 됐을 거예요. 9시 10분 정도에 캡처를 했을 때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0.07%대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 정도였는데 10시 구간에서는 1220개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11시가 다 되어서 이제 1205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0.48%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들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줄어드는데, 사실 코스닥 이 하락은 아까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었고, 장막판에 돼서야 겨우겨우 이런 수급을 좀 돌려 세우는 모습에서 좀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지수 무관하게 쏠리는 종목에서만 계속 종목군들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었다라는 걸 오늘 방증하는 이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보면요, 오늘 오전에 이제 LNF,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금요일 날 저희도 LNF를 담아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 7조 2천억 투자 이슈가 발생을 하고, 사실 시간 외에 종목군들이 밀렸던 거는 이제 도이치뱅크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선물의 하락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좀 밀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주말 사이 기대감이 폭증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시가 갭을 굉장히 많이 띄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전 내에서 LG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코스모 계열은 또 이제 LG가 계열이다 보니까 또 코스모도 강했고, LNF 또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첨보 전부 다 LG에너지 솔루션 향 종목군들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LG에너지의 투자 이슈가 오늘 2차 전지의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 주었고, 사실 리튬 쪽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전혀. 오늘의 상승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고, 그냥 2차 전지가 세서 리튬이 최근 강했기 때문에 그 시세의 연속선상에 타고 올라갔겠구나 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의 어떤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2차 전지의 강세에 따라서 리튬 섹터 업종이 매우 세게 움직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열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하루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황 이어서 보면 주말 사이 도이치뱅크 이슈로 인해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으나, 미국 시장의 경우 블라드 총재의 금리 인하 언급 관련 장막판 수급이 유입되며 상승 마감해 주면서 국내 증시의 출발은 무탈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도이치뱅크 문제라든지 여타 미국의 중소은행의 문제라든지 분명 뭔가 잘못되었고, 또한 신뢰에 기반해서 운영되어져야 할 은행의 이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점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목표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특정 섹터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력하여 주변 악재에 둔감한 모습인지 매우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유동성이 강하고, 그 강한 유동성이 특정 2차전 섹터와 로봇 그리고 일부 수급이 유입되는 소수의 종목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는 시장이네요. 여타 투자 환경이 불안하지만 이러한 수급은 그나마 시장을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괜찮다 정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단 코스닥 지수가 860피에 근접하고 있고, 2차전지가 주도하는 장세 속 대장주들이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우후죽순으로 줄상가를 가는 모습은 이 섹터의 흐름도 거의 끝물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금일의 시장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멈춰주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키맞추기 성격에 올라오는 거 인정합니다. 네, 이거 순환매로도 인정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돌았다라는 점, 알루미늄 박도 돌았고, 뭐 CNT 도전제도 올랐었고, 그다음 폐배터리도 올랐지. 거기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지도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리튬 인사철도 상한가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전고체 종목군들 여전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뭐 리튬은 대폭등을 좀 해버렸죠. 이슈 불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세의 그 끝이 있는데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먹을 폭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남아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본다면 끌고 갈 근거도, 그리고 하락시 매도의 근거도 잡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오늘의 2차 전지 파동은 금요일 발표된 LG에너지솔루션의 7조 2천억 미국 투자 확대 이슈가 트리거가 되었고, 뭐 나머지는 이제 이번 달 안에 미국의 IRA법의 세부 항목이 발표가 되죠.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FTA 체결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으로 많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차 전지 부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뭐 양극재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지 않고 국내에 생산을 해도 인정해 준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쪽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항상 그렇죠. 항상 이러한 이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 줄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가는 더 강한 모멘텀을 바라고 더 강력한 호재를 원합니다. 시장의 바닥도요, 악재가 계속 나오다가 굉장히 강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식시장은 바닥이고, 주가의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때가 어찌 보면은 호재 안에 악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호재가 곧 악재로 변해버리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잠재적인 호재, 즉 IRA 세부 항목을 발표하는 시점이 전체적인 2차 전지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이제 재료 소멸로 가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해보고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사실 너무나 오늘 같은 경우에 뭐 EN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 지에넌, 어반 리튬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하나같이 뚜렷할 뭐 호재라든지 이 개별 이슈를 동반하지 않고 묻지마 급등을 시켰다라는 점, 신고가를 돌파하자마자 대량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되면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그로 인한 개인들의 따라붙기 매수가 동반되면서 이런 광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바스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하루입니다. 분명 눌림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봐야 될 듯 합니다. 테마단을 보면 금일 LG전자 주총이 있는 날인데, 사실 장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슈 트래픽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좀 움직였죠.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언급이 아마도 로봇에 힘을 좀 주지 않았나 싶고, 내달 신규 로봇 출시 기대감이 또 LG 계열 로봇에 힘을 보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LG 클로이, 서브봇, 이제 이러면 내달 출시 이런 이슈 등이 좀 작용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화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스마트 팩토리 사업화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 팩토리로 가게 되면은 로봇 스타가 이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온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축을 가지고 있는 지금 종목과 테마는 2차 전지와 로봇, 그리고 일부 반도체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IT 반도체 일부 종목에 국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수단은 약간 부담이 돼요. 약간 부담이 돼서 저도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긴 좀 버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은 대응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과열이 됐다 싶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구간보다 좀 더 아래에서 보는 전략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바로 보죠. 일단은 뭐 지수 한번 볼게요. 뭐 코스피는 볼 필요는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목표치 2800
5에서 60포인트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을 한다면 극도로 조심을 할 생각이고요. 아직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5일선을 추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꺾이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LG에너지 솔루션이 갭을 상당히 많이 들어줬죠. 이런 대형주가 일단은 시가를 3% 뛰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좀 뛰어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LNF가 이제 갭을 6%를 좀 들었죠. 저희는 목표가를 29만 원을 좀 잡고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9만 원에 저는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매수를 해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여기서 전량 매도를 일단은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떨어졌으면 오늘 이런 시가 근처까지 내려왔다면 추가로 한번 다시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는 진행을 하지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고가를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밀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을 좀 저는 기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이라 바로 빼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시가 근처라든지 29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그런 가격대에서 내일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2차전지에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먼저 포스코 엠텍부터 볼게요. 저는 이 종목이 왜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포스코 계열에서 뭐 리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단순하게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특이하게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신고가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 임팩도 그랬고 EM플러스도 똑같은 형태에서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런 구간에서 들어오면서 그냥 상한가까지 만들어 버렸는데요. 단순하게 이슈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목의 시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했더라면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매매를 못했던 것 같고요. 신규 상장을 했던 제이오도 강하게 좀 돌파가 나왔죠. CNT 도전제 관련해서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에는 나노 신소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오는 이제 캐파가 증설을 통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 좀 상승을 하는데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 눌린다면 3만원 전후의 자리를 한번 추후에 노려보면 어떨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코스모 계열도 오늘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느덧 시가총액이 4조 1000억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이쪽도 지금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버슈팅을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정도 같이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 종목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구간에서 끌고 가기는 굉장히 부담된다 생각이 들고, 자, 강원에너지도 리튬에서 준상한가가 좀 나왔는데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정지가 들어가죠. 엄청 센 종목은요,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을 시키고 정지하고 그 다음날 고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관찰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막판까지 힘이 좋게 올랐다가 오늘 좀 밀려서 빠졌었는데, 이런 도치 구간 형태에서 내일 뚫고 올라가는지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 이틀 들어왔던 한 140억 정도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는 일단 오늘부로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내일 세로금 다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봐볼 계획은 있고요. 오늘 뭐 이거만 조금 연장선상에서 좀 매매를 하고
오늘 매매는 굉장히 조금 적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LNF 매도를 하고 세로닉스 고점에 좀 이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2, 3%씩 뛰기 한 두어 차례 매매를 하고요.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이오 미래나노텍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과연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을 끌고 내려갈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종목군들 볼게요. 로봇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다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밸류가 너무 좀 부담돼서 좀 접근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SPG 같은 경우가 어제 음봉으로 하루 쉬었죠. 단봉으로 쉬고 오늘 좀 강하게 쏘면서 장중에는 SPG가 가장 대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도 좀 매매를 이런 거에서 좀 하고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버리다 보니까 약간 물려서 넘어갔었는데 시간에 두 번째 텀에서 이제 본전 구간이 오길래 전량 이거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은 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에서 좀 잘못 눌림을 좀 들어가서 일단 판단 미스여서 이런 전량 매도를 했는데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왔죠. 급하게 올라와서 오늘은 슈팅을 줬고 상승의 각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뭐 미래 컴퍼니라든지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 뭐 순차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정도 나와서 뭐 단타 정도 잠깐 들어갔던 거 있었고요. 장 막판에 이제 로보스타가 좀 움직였는데 저도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도 이 로보스타는 그냥 시간 외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 장중에 좀 보기는 했었어요. 이슈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매수하다가 일부 팔고 나머지를 갖고 일단 넘어왔었는데 시간 외에서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더 사고 그냥 마지막 6시에 일단은 시간에 샀던 물량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 지금 이제 전부 다 로봇주는 뜬봉으로 올라가는 성격이 매우 강한데요. 내일장의 로봇주가 이런 구간을 돌파하겠죠. 시간 외에 45,000원까지 넘어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가 굉장히 높게 뜨면 눌리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보더라도 눌리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한 재료가 있다면야,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에 이거를 날려버릴 재료가 충분하다면 시가에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아니라면 항상 시가 이후 눌릴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종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보면은 거의 대부분 로봇과 2차 전지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최근 강력했던 이 DBI텍이라든지 이런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부 순환매를 보이는 모습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저스템이 상가 간 이후에 고점에서 이제 뜬봉을 좀 만들었는데 하루 이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또한 최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 여기에 JI 테크라는 종목도 지금 신규 상장했던 이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등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오늘도 자이글이 한 번 더 상한가를 좀 갔는데요. 참 요새 시장에서 이해 안 가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이글도 그냥 작전 성격이 매우 강한 것 같고 레몬도 작전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고체 종목군들 시장 대비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자, 그 밖에 뭐 케어젠이란 종목 지금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눌리면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하단 정도를 노려보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기업에다가
네, 이 계약 체결만 1조를 해놓았고 아직은 여기서 실질적인 매출은 발생을 하지 않지만은 상당히 고무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도 전구체 이슈로 이번에 돌파를 하고 상승한 이후에 단일가로 지금 이틀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 빠졌을 때 돌파한 구간에서 밀린다면 단일가에서 좀 밀렸다가 올라갈 때 일정 부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 과열 구간에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군들 보면 강원에너지가 그렇죠. 이렇게 단일가 선거래를 하다가 이틀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지켜 올리고 KC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단기 가열에 이렇게 올렸다가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등등. 워낙 시장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하나 확실한 종목은 없어요. 네, 100%도 없고요.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가능성에 기법을 더해서 좋은 자리에 오면 사보는 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